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 땅에서 단군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본인들이 가짜로 몰 때는 믿지 않다가 대학과 교수들이 가짜라니까 가짜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조선이 건국된 지 5년쯤 있다가 조선의 권근이 사신으로 갑니다. 권근에게 명태조 주원장이 시를 주는데 그 시의 내용 중에 그 단군이 서거한 지 오래됐는데 몇 번이나 경장하였나. 그러니까 단군이 그 세상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 몇 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나라는 시를 갖다가 권근에게 주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주원장이 어떻게 단군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 여기와 맥락이 같은 게 1919년에 3.1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민족 대표들이 그 선언문을 쓰고 날짜를 쓰잖아요. 그 날짜를 바로 조선 건국 4252년이라고 썼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그 10월 3일을 건국 기념절로 기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이제 지금 이렇게 잘못된 뿌리는 단군을 갖다가 다 뭐 신화다, 그 사실이 아닌 것처럼 하게 된 그 뿌리를 찾으면은 전부 다 일제식민지배와 닿죠. 우리가 5,000년 역사에서 일제식민지배 40년이 우리에게 끼친 그 해악이라는 거는 지금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보니까 통치가 어려운데 핵심 뿌리가 보면 단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을 갖다가 가짜로 모는 작업을 아주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뭐 히라토리 구라기치라는 일본 그 메이지의 그 스승이기도 했던 그런 인물들. 그리고 지금도 한국 역사학자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이만희 서류, 아주 사료 조작의 달인이죠. 이런 인물들이 단군은 가짜다라고 조직적으로 이제 퍼뜨렸는데 최태영 학장님이 1900년생인데 2000년도에 그러니까 100살 때 문화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 땅에서 단군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럼 그분이 젊었을 때가 언제 때겠어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일본인들이 아무리 단군을 가짜로 몰아도 안 통했는데 해방 이후에 이병도 같은 사람들이 가짜로 몰면서 통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일본인들이 가짜로 몰 때는 믿지 않다가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대 사학과 교수 신석호 이런 인물들이 이제 가짜로 모니까 한국 사람들이 서울대 연고대 교수들이 사학과 교수들이 가짜라니까 가짜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이분이 이제 이병도 박사를 계속 찾아가서 단군은 사실이다라고 하니까 이병도 박사는 나중에 단군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 조선일보의 당시 1986년도에 전면에 걸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최태영 학장님이나 뭐 이병도 교수나 자기가 단군을 인정하면은 될 줄 알았죠. 근데 천만의 말씀이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한국 역사학자들에서 이병도는 한국 역사학계는 지금 뭐냐면 대일본 주식회사의 한국 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지사장이 조금은 바꿀 수 있는데 단군을 인정한다 하는 거는 대일본 주식회사에 속한 한국 기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시 역사학자들이 하나는 이병도가 노망들었다. 또 하나는 최태영 박사가 협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내리게 되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 한국 역사학계 전체가 단군을 가짜로 이제 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보수진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뿌리가 그 이병도는 나중에 반성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반성 안 한 인물이 그 신석호도 같이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서에 있었는데 신석호 끝까지 그
반성을 안 했고 신석호가 쓴 글을 보면 단군을 누가 사실로 믿을 것이냐, 삼척동자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데 여기 한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단기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신석호가 이 군사정부에 접근해가지고 이 단기를 바꿔야 된다. 막 하면서 단기를 갖다 서기로 바꾼 게 오늘날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신석호의 수제자가 바로 강만길 교수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역사학계, 이 보수건, 진보건 한꺼풀만 벗겨보면 전부 다 식민사학 일색인 게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중국 답사를 많이 갑니다. 가면은 요즘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발굴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발굴들 중에 저희가 가장 특기해야 할 거는 뭐가 있냐면 바로 동이족 유적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후리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국에서도 다 동이족 유적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후리 문화는 지금으로부터 8,500년 전의 신석기 문화죠. 중국에 가보면 다 신석기 유적들은 전부 다 동이족의 유적들인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동이족들이 셋으로 분기가 됩니다. 하나는 중국에 그대로 남아있고 한 동이족은 쭉 북방으로 올라와서 몽골대로 만주대로 거쳐서 우리 한반도로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또 한 무리는 중국의 남방으로 가가지고 묘족이나 백족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동이족이 되는데요. 중국이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자랑하는 황하 문명의 핵심이 용산 문화죠. 그리고 운허는 상나라의 문화인데 상나라는 중국에서 다 아는 것처럼 전 세계가 다 아는 것처럼 동이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앙소문화, 용산문화, 상나라 이게 전부 다 동이족 역사 유적이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저희한테 주는 고민은 뭐냐면 이 중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동이족 역사 유적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단군조선의 역사와 어떻게 이걸 연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동북공정만 알지만 동북공정 이전에 하상주 단대공정이란 걸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이족 국가 상나라라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 국가 차원의 역사 조작을 하는데 최초의 국가를 상나라로 시작하면은 그 한족의 역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다는 하나라 역사를 사실로 실제 있었던 역사로 만드는 게 그 하상주 단대공정인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하나라가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전설상의 왕조라고 치부했는데 그 하나라가 서기전 2070년부터 서기전 1600년까지 실제했던 역사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지금 낙양 부근에 언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리두라고 약 3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유적인데 여기가 바로 이 하나라의 도읍지다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헌사료를 보나 그 고고학 고인돌이라거나 청동검이라거나 청동기로 보나 다 사실로 이야기해도 괜찮을 고조선을 갖다가 가짜다라고 하는 게 한국 역사학의 주류 100%의 역사 해석이라는 거죠. 이제 중국에서 그 진한이라는 진시황과 한고조 유방이라는 통일제국이 들어섰을 때 우리 고조선과 강역은 어딘가라고 하는 거죠. 그 강역은 그 윤나영 교수님이 고조선 연구라는 방대한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이후에는 연산산맥이라고 있어요. 지금 북경에서 그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있는 그 연산산맥이 있고, 그 연산산맥 아래 갈석산이 있고, 그 옆에 나나라는 강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중국의 통일제국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우리와 중국을 가르는 경계가 되는데, 요즘 와서 또 일부에서는 저 하북성 남쪽에
고정시라는 곳이 고조선이 있던 곳이고 뭐 낙나군이 있던 곳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국내 식민사학이 아니라 전 세계에 유수한 예를 들어 북경대 교수라든지 미국이나 유럽 학계의 화교 출신의 교수들이 있어요. 고정시라는 데는 전국시대에 중산국, 동이족 국가인 중산국이 있던 데예요. 그래서 그 중산국이 조나라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조나라가 진나라에게 멸망을 한 땅이죠. 그 중국에서는 자고로 통일제국이 수립됐다라고 하면은 화북평원이라고 하는 그 북경 남쪽 그쪽으로 이제 통일하면 통일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남쪽까지 우리의 땅이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면 중국의 진한 통일제국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북경대 청와대 교수나 미국이나 유럽의 그 화교 출신의 학자들과 우리가 싸워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드는 겁니다. 고조선 역사를 그 복원하는 길은 우리가 한 세대 전에, 한 세기 전에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 영토는 일부 되찾았지만 이제는 정신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 정신을 되찾는 한 가문에 시조가 있다면 한 민족의 시조가 있는데 그것이 단군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조를 일본인들이 지웠고 그 지운 상태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 이 연대가 설립되고 나서 그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 그런 이제 첫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믿어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